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내드려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어쨌든 잘 해갖고 오셨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역시 주제에다가 동그라미 빵 치면서 지문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답은 무엇인지 두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주제 물어보는 거니까 나 지문을 뭐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죠. MD 구분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고 M음을 밝혀주는 우리 MI 시그널 단어들 포스트잇에 쓰셔서 매 지문마다 옆에 사회대나 책에다가 붙여놓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 찾을 때 막연한 해석이 아닌 6가지 오답 유형에 맞춰서 역시 포스트잇에다가 써놓으시고 옆에다가 짝꿍 맞춰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5번째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만 보세요. 제인이가 starts the day by jogging through a cornfield and heading home for a shower 이렇게 나서 누가 어디에서 뭐뭐 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난도가 확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언제 뭐뭐 했다라고 하는 인물, 시기, 장소로 시작하는 지문의 이름은 뭐냐면 에세이 지문이에요. 에세이 지문. 우리가 에세이가 나왔을 때 출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여기에서처럼 전체를 물어보는 질문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내용의 지불일치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에세이 지문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가 어디에서 뭐뭐 했어요 라는 것 때문에 에세이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에세이를 읽는 방식은 첫 번째 인물, 시기, 장소 여기서는 이름이 제인이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지만 때로는 외국 이름이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모떼기 쳐놓고 저놈의 시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물, 시기, 장소를 정돈하고 내가 에세이를 읽는 목적은 저 등장인물, 시기, 장소가 아니라 모든 에세이에는 이벤트가 있어요. 즉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 자체는 우리 디테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메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만약에 보기왕에 떴다 그러면 디테일로 이벤트 자체는 없애버리면 되고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메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나요?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를 가르쳐주는 무슨 단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시그널 단어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와 함께 나온 메인 아이디어는 뭘로 연결이 돼야 되나요? 디테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살짝 꿍이나마나. 아니면 요거 자체가 디테일로 해서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돼서 내가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면 이제 메인 아이디어 물어보는 즉 제목, 주제 요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때로는 에세이 지문이 사건의 디스크립션 즉 묘사만으로 끝나게 되는 지문들도 있어요. 그러면 걔는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끝났으므로 내용일치, 불일치 지문으로 이제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통의 구조는 에세이에 나오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와 함께 주제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는 주제가 더 많이 길게 나온 경우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에세이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요까지 읽으면 제인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By jogging through a cornfield. 옥수수 밭을 쭉. 우리 뚫으라는 거는 의미가 원을 통과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끝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뚫고 지나가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difficult 어감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옥수수 밭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서 조깅을 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and heading home for a shower. 집에 가서 샤워한대요. 그럼 요까지만 읽으면 등장인물은 누구? 제인이. 제인이가 한 거는 무슨 일인 거예요? 아침에 조깅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럼 요거 자체가 이제 사건이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디테일이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에세이는.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it sounds like a healthy morning routine, but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it sounds like 뭐뭐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be fact에 뭐뭐처럼 들려요.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be fact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건강한 아침마다의 일정처럼 들리시죠? 당신은?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healthy 하는 거는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요? 그렇죠.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인이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들리시죠? 라는 비팩트 부분에 플러스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안 읽어봐도 이 에세이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방향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누가 나와요? 여기 역접의 연결어구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가 나왔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확인빵 빼박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infact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infact는 여러분들이 영안사전을 찾으면 사실은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어디 써먹을 수 없는 번역이죠, 사실. infact는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반유, 조동사 슈드류, 현재 시간 표현처럼 메인 아이디어를 가리켜주는 그분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아니면 부연 설명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접의 그분과 함께 같이 쓰인 그분으로 보시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방법인 거죠. 그래서 같이 빨간 폭탄이 터졌어요. 볼게요. 그래서 제니가 하루를 이렇게 옥수수밭 쭉 지나가면서 조깅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는 게 마치 건강한 아침의 일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she's taking in a lot of chemicals 이렇게 됐어요. 우리 take in 하면 말 그대로 take in인 거예요. 흡입하다,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많은 화학물질들을 흡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화학물질을 안 읽어봐도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죠? 그 화학물질들 예를 들어서 서치했어요. 서치해서 뭐뭐와 같은이라고 번역될 따름이지 for example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물질들 the herbicide on the corn 그러면 옥수수에 있는 우리 제초제 그리고 and the wide variety of ingredients 그 다음에 여러 넓은 범위의 다양한 우리 구성 요소들인데 used perfume, her soap 그러면 그녀의 비누에 향기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ingredients 이렇게 얘기했지. 앞에 나와 있는 다른 단어로 바꿔보세요. 그럼 무슨 단어인 거예요? chemicals랑 똑같은 거죠. 그죠? chemicals. 그리고 enhance the performance of shampoo. 그럼 여기에서 to perfume and to enhance 이렇게 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샴푸의 기능을 향상시키다. 역시 enhance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enhance 향상시키다예요. 그럼 샴푸의 우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누의 향을 강하기 위해서 거기에 화학물질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한 ingredients나 herbicide, 제초제나 모두 다 우리에게는 무슨 같은 단어로 보여야 되나요? 그렇죠. chemicals로 보여야 되죠. 그러면 chemicals 되기 때문에 요 에세이의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이니의 사건. 요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의 방향은 It sounds like a plus처럼 들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무엇이다? 마이너스다. 그 마이너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hemicals, 화학 물질들을 우리가 다 흡입하게 되는 것이다. 제이니가. 오케이. 그래서 most of these exposures, 이러한 대부분의 노출들이 are so low as to be considered trivial. 이것도 중요한 단어 나왔군요. 우리 trivial 하면 사소한, 경미한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rivial, 사소한. 아까 enhance는 뭐였어요? 향상시키다 했죠.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면 이러한 노출이 즉 샴푸에 우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화학물질 아니면 비누에 향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화학물질 아니면 제초제들 옥수수에 뿌린 이런 것들이 우리 너무너무 작아서 그 양이 적어서 우리가 경미한 곳으로 간주가 되어지지만 하고 싶은 말은 바다비다 바뛰다 그렇죠 바뒤에 They are not trivial at all이라는 부사적 표현과 함께 전혀 경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작다 하더라도 문제는 어떻다? 굉장히 심각한 마이너스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요 애들은 이제 여기가 but 접속사 반유의 그분 그 다음에 infect 그분과 함께 여기는 뭐가 이제 오는 거예요? 디테일, 사건도 디테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누가 오셨냐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파랑이 읽어보세요. Scientist.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죠. 우리 앞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 지문들에서 메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디테일을 말해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For instance 아니면 우리 for example 이런 단어들 친구 단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제인이의 하루의 그 모닝의 일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마이너스였어. 화학물질들이 흡입하는 거야. 먹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는 그 화학물질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풀렸고 사이언티스트가 나왔어. 그럼 사이언티스트가 문장 삭제하세요 라는 질문 유형을 빼놓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저 과학자들도 나와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저게 되게 위험한 화학물질들이야 얘기해 주려고 나온.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디테일 중에 얘도 상 디테일이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하신 말씀은 안 읽어봐도 뭐 이런 것들은 플러스가 아니라 화학물질들을 흡입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위험해 전혀 경미하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러 온 거죠. 그죠? 그래서 scientists have become increasingly worried. 걱정한대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죠. 마이너스.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even an extremely small amount. 그럼 여기 심지어 극도로 매우 적은 양. 아까 앞에는 적은 사소한 경미한 이런 거 뭐였어요? 그렇죠. trivial인데 더 그거보다 심지어 아주 극도로 적은 양의 화학물질도 may have considerable damaging effects on our bodies. 우리의 몸에 어떤 여파를 미친다? damaging 하는 거 역시 해를 끼치는 무슨 단어? 마이너스 단어. 그 다음에 considerable 하는 거 상당한 substantial 단어예요. 역시 어휘 시험 단어예요. 읽어볼까요? 우리 빈칸 단어에 나올 수 있는 considerable 상당한 거야. 그래서 저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 해서 substantial이에요. substantial 상당한. 근데 요거랑 비교하셔서 우리 아셔야 되는 게 considerat이에요. considerat은 신중한이라는 말로 thoughtful이에요. thoughtful. O-U-G 스펠링 thoughtful. 그래서 요게 스펠링이 하나는 considerable, 하나는 considerate인데 전혀 다르죠. 우리가 빈칸 어휘가 출제되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 시간에 저랑 같이 외우세요. 읽어볼까요? considerable, substantial, 상당한. 그 다음에 considerate, thoughtful, 우리 신중한, 사려 깊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양이 적다고 할지라도 위험해라는 말을 하는데 보통 양이 적으니까 안 위험한 거 아니야?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모셔오셨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굉장히 조그만한 양도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친대 라고 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어때요? 과학자들이 오니까 신빙성이 훨씬 reliability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왜 오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주려고 디테일 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다 뭐예요? 디테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상당한 마이너스의 여파들을 미친다 이렇게 됐어요. So som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 마이너스 여파들은 have the ability to interfere with our body system. 우리의 신체 체계에 interfere 역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방해하다, 그죠? 간섭하다. 우리의 신체 체계에 방해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조절 능력이 없어질 만큼 그렇게 마이너스다라고 했군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지문을 정돈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제인이가 어디에서 뭐뭐 했어요 라는 게 우리 수험생한테는 누가 어디에서 뭐뭐 했어요? 내한테 뭘로 보여야 된다? 그렇죠. 무슨 지문? 에세이 지문. 에세이 지문에서 등장의 인물, 시기, 장소는 디테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에세이를 읽는 목적은 우리가 단순 해석이 아니라 뭐를 찾기 위해서다? 이벤트, 사건. 근데 사건 자체는 디테일이고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가 된다? 메인 아이디어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은 에세이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와 함께 하고 싶은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딸랑 한 문장으로 에세이가 끝나버렸죠. 그리고 나 메인 아이디어야 라고 소리 지르는 거 누구 있어요? 접속사 반유와 함께 접속사 반유 충근 인팩트가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건강한 아침의 일정이 아니라 많은 화학물질들을 우리가 삼키고 있는 것이야 흡입하고 있는 것이야 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로 for example 친구가 누가 왔어요? such as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시작이다? 디테일 시작이다. 그럼 chemicals의 종류가 우리 옥수수 위에 뿌려진 어떤 거? herbicide, 제초제 있었고 그 다음에 샴푸나 소프의 기능이나 향을 주기 위한 누구? ingredients 이런 애들이 다 디테일로 온 거고 근데 이게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샴푸를 쓰면서 와 물질에 내가 죽어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디테일에 누구를 모셨어요? 사이언티스트 모신 거죠. 그죠? 그래서 사이언티스트가 그러는데 굉장히 적은 양도 어떻게 extremely small amounts of some chemicals 어떻게 굉장히 상당한 마이너스 해로운 여파를 미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끝난 거죠. 그죠? 되셨어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우리 어떤 구조인지 그림 그려보죠. 우리 그림은 에세이가 나왔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갑시다. 여기 디테일 에세이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왔고 M 나오고 D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굳이 이렇게 해준 건 에세이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패턴상으로는 우리 에세이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에세이 패턴. 여기는 구조, 그 다음에 에세이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이너스 방향. 그러면 답 찾아봅시다. 1번에 effect of morning exercise on health. 그럼 보자마자 morning exercise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이 아침에 하는 morning exercise도 어디에 위치했어요? D. 여기가 M, D 이렇게 된 거죠. 어디에 위치한? 디테일에 위치한 디테일 단어 morning exercise X.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엄청나게 나왔군요. ways of controlling chemical products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컨트롤에다가 별땡하고 봅시다. 우리가 이런 오답은 왜 나오냐면 보세요. 우리 패턴 중에서 마이너스 프로블럼이 나왔어요. 여러분아. 마이너스 프로블럼. 그러면 글이라는 건 마이너스 프로블럼 자체를 묘사하는 디스크립션 지문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마이너스 프로블럼에 관한 뭐가 등장하냐면 원인, cause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cause and effect 패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roblem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쓸 목적은 problem에 관한 뭐가 등장해요? solution이 등장하는 게 보통 일상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problem에 대한 cause가 등장하고 solution. 여기에서 만약에 글이 조금 더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solution이 마이너스 solution이야. 그래서 나의 솔루션은 the better solution, my solution은 플러스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질문해 봅시다. 이런 오답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프로블럼 chemicals 빵 나왔죠. chemicals. 근데 여기에 관한 원인은 이 chemicals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도 나왔는데 솔루션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문제의 심각성만 나왔지 솔루션은 안 나왔죠. 그죠? 근데 솔루션이라는 오답이 들어가는 건 글이라는 건 이러한 패턴을 갖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우리가 chemical products, 화학 제품들을 통제하는 방법들, 통제 마이너스 문제들을 통제, 그럼 무슨 단어가 되는 거예요? 솔루션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링 X 하시고 언급 X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앞서서 봤던 ways, 여기 있죠. ways. 그럼 선생님 전 여기다 표시했어요. 그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여기 뭐 있었어요? 명사 복수형. 이게 만약에 답이 되려면 이 글의 패턴은 뭐 돼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돼야 되는데 그 패턴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나열 X, 언급 X 오답. 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exercise and lifestyle. 그럼 운동이랑 라이프스타일의 관계. 우리 여기에서 뭐가 없어요? chemicals 마이너스 방향 단어가 없죠. 그죠? 그래서 topic X 하셔도 되고 언급 X 관계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everyday life exposed to harmful chemicals. harmful에 마이너스 하시고. 그럼 3번엔 topic X 단어가 왜 topic X 단어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4번에 harmful chemicals topic 그 다음에 harmful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5번 지문에서는 이제 토픽을 가지고 우리가 메인과 디테일을 정돈하는데 에세이로 시작한 거 처음 접해봤어요. 많은 글들이 에세이로 여러분들한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문항, 우리 두 개 문장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she is in fact taking in a lot of chemicals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우선 she is taking in fact는 그냥 전치사고 부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볼게요. 우리 she is taking in 우리 말 그대로 take in 하면 뭐뭇을 흡입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노랑이를 저기다가 여러분 보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요거 한 번만 잠깐 하고 갈게요.
우리가 is taking에서 여러분아 동사 한 단어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단어는 take인 거예요. 원래 take인데 현재 잠깐만 흡입하고 있다라는, 즉 일시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 기능적 조동사인 비동사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다가 우리 ing를 이렇게 붙여줘서 현재 진행형을 맞춰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동사 한 단어는 take가 되는 것이고 take in 하면 흡입하다. 그래서 take in이 한 단어의 타동사 구루해서 lots of chemical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such as 원래 전치사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근데 아까 독해에서 의미상으로 보면 for example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herbicide such as 더 명사, 전치사의 명사 왔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 부사 그 다음에 wide variety 그러면 전치사의 명사 one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명사 the variety of ingredients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분사 문제 잠깐만 볼게요. 문법적으로 저는 너무 멀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우울할 수 있어요. 문법을 내가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볼게요. 우리 명사를 수식하는 뒤에 누구 나왔냐면 PP 나왔어요. 그럼 이 분사 문제에서 PP가 맞아, ING가 맞아를 결정할 때 우리가 투부정사가 뒤에가 붙으면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구문상에 상관없이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use는 뭐뭇을 사용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목적 없이 투부정사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ing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해야 돼요. 과거 분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o perfume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예요. A soap and enhance the performance of shampoo.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포인트 뭐가 있냐면 여기 and가 문법적으로 보면 일반인한테는 그러고 있지만 문법에서는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앞뒤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전치사가 나오면 동명사 나오고 등위 접속사, 동명사가 나와야지 가령 여기가 투부정사 나오면 틀려.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병렬 구조 중에서 유일하게 투 부정사만 여기 보세요. 투 동사 and to가 생략될 수 있다. 투 부정사만. 얘만 유일하게. 그래서 병렬된 구조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most of these exposures are 하고 보호 자리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보호 자리에. 그러면 so low 해서 여기까지 문장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호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에 뭐뭐 할 만큼에서 투부정사 부사인데 그 앞에 as가 부사처럼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to be considered trivial. 요거 또 하나 투부정사 형태 변화 보도록 할게요. 우리 consider도 고려하다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간주하다 해서 여기에 투부정사가 됐지만 considered 뒤에 trivial 목적격 보호만 있고 목적어가 없어서 능동 안 되고 수동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래서 to be considered trivial.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뒤에 바로 they are not trivial at all 이렇게 됐군요. 오케이? 그래서 구문 분석과 우리 문법 포인트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조금 길긴 한데 볼게요. Scientists have become increasingly worried that 이렇게 됐어요. 좀 특수한 구조긴 한데 우리 scientists have become 해서 뭐 됐어요? worried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인데 요 감정 분사들은 뒤에 대절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even a small amount of some chemicals 이렇게 되는 거죠. 전치사고 형용사. may have considerable 뭐뭇을 갖다 완전 타동사 damaging effects 그 다음에 전치사고 부사 요렇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형용사인데 왜 대절을 감정 분사 대절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얘는 씩 넘어가고 우리 다시 독해 지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었어요. 처음에 제인이가 언제 뭐뭐를 했어요? 뭐로 시작하는
에세이로 시작하는. 그래서 에세이를 읽는 목적은 나는 뭘 찾으려고 해야 된다? 에세이에 나오는 사건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사건 자체는 디테일이고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또 독특한 구조로 일상생활, 우리 제인이 거의 일상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it sounds like에서 비팩트, 뭐뭐인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비팩트, 팩트의 구조도 봤고 그다음에 많은 화학물질들에 노출돼 있다라는 근거로 밑에 scientist까지 나오신 구조를 봤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6번도 어마무시한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들어있는 지문이에요. 볼게요. 아까 5번 지문에서 누가 언제 뭐뭐 했어요가 뭐였나요? 그쵸. 에세이 지문이었죠. 에세이는 사건, 사건은 디테일,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메인 아이디어. 따라서 에세이 사건을 통해서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와 함께 내가 하고 싶은 말, 요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6번에서는 별땡이 좀 크게, 폭탄이 크게 터졌죠. 그죠?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우리. People are accustomed to ing. 혹시 여기에서 내가 영어 문법을 좀 한 지가 따끈따끈하다. 그러면 be accustomed to ing,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게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법 거. 우리가 지금 독해하잖아요. 독해. 그럼 여기 보세요. People are accustomed to thinking of lie detectors as a foolproof. 사실 요까지만 읽고 5초짜리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엄청난 애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람들은요. 우리 think of A as B 하면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먼저 이거부터 같이 해볼게요. 읽어봅시다. Think of A as B. 그럼 이건 이제 내가 짤짤이로 아는 거고 제일로 중요한 건 앞에죠. 폭탄이 터진.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foolproof. 여기 또 단어에 걸리는 거죠. 단어. 우리 fool 하면 바보고 proof 하면 증명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방수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 방수를 그렇죠. waterproof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즉 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proof는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암기하기 쉽도록 여기 fool은 바보잖아요. 그래서 바보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즉 바보가 다루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다룰 수 있는 완벽한 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foolproof는 완벽하냐, perfect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 foolproof.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우리 어디서 쓰죠? 그렇죠. 범죄자들이 이게 사실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가서 띵 눌러봐서 거짓말이면 막 뭐가 그래프 이런 거들 있죠, 그죠? 그럼 생각하시면서. 그럼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어마무시한 5초짜리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저거를 우리가 앞서서 제가 씩 얘기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OT 때. 누구랑 친구냐면 이렇게 된 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대비가 되는 거. 여러분의 기억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말하고 싶죠. 뭔가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메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럼 요거는 내가 아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뭐라고 한다? 우리 비저자 의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 think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자 의견인 거예요. 그럼 메인 아이디어는 비저자 의견이에요? 저자 의견이에요? 저자 의견이죠. 그럼 내가 굳이 비저자 의견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비저자 의견과 저자의 의견이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럼 요것들을 다른 단어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common view 한번 읽어볼까요? common view. 우리 common people, 보통 사람들 예전에 한참 사람들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보통 사람들 누구? 일반 사람들, 비저자. 오케이? 아니면 general view. 일반적인 의견. 누구 의견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를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익숙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비저자 의견은 저자 의견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따라서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면 5초짜리가 되는 것이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요. 그럼 토픽은 뭘까요? 그쵸? lie detector죠. 그죠? 그러면 비저자의 의견은 거짓말 탐지기는 어떻다? 완벽해. 그럼 나는 더 이상 안 읽어봐도 이 저자의 의견은 거짓말 탐지기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아가 답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짓말 탐지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errors, error 뭐예요? 마이너스. 2번. 답하고 그냥 5초 만에 끝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근데 납득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냥 그래? 근데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바로 가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ssume하는 거는 증명이 된 것이 아니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저자 의견과 같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lie detectors are infallible. 여기 fallible 하는 건 결함이 있는 거고요. infallible 결함 없는 거예요. foolproof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완벽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즉 비저자 의견인 거죠. 그렇죠? 비저자. 거짓말 탐지기가 완벽한데 단순히 왜? 거짓말 탐지기는 기계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요렇게 묶었어요. 누가 오셨어요? 그쵸. However, 친구. 요 전에 바로 한 거 또 나와요. 누구 나왔어요? In fact. 끝났죠. 그죠? 그럼 안 읽어봐도 거짓말 탐지기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아. 그럼 여기에 infallible 플러스니까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저자의 의견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렇죠. 마이너스다. 이것만 찾으려고 답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뭐 해석도 하고 싶지 않은 문장이 나죠. 그 어떤 것도 진실에서 더 멀어질 수는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가장 진실에서 멀다. 다시 얘기해서 틀렸어 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 얘기가 왜 나오냐면 보세요. 비저자로 갔을 때 저자 의견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비저자 의견에 반대되는 역접에 연결하고 but however 같은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저자 의견은 틀렸어. No, wrong 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단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유의어들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저자가 틀렸어 라는 말이 뭘로 됐냐면 그 어떤 것도 진실에서 가장 더 멀어질 수는 없어. 즉 저게 진실에서 가장 멀어. 다시 얘기해서 저거는 틀린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누구로 시작했냐면 파랑이가 떴죠. 그럼 디테일 시작인 거죠. 그죠? 시각적으로. 한 번만 읽어볼까요? To begin with. 그럼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우선 1번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내한테 뭘로 보여야 되냐면 우선은 번역일 따름이고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수험생이니까 무엇으로 보여야 돼요? 나열 시작. 뭔가가 나열된다라는 건 메인이에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인 거죠. 그럼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나 such as나 아니면 여기에 나온 to begin with나 나한텐 무슨 시그널 단어예요? 그렇죠. 디테일 시그널 단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온 to begin with 이하에 나온 애들은 모두 다 어디에 위치하는 디테일에 위치하는 디테일 오답에 해당하는 거죠. 그걸 확인하려고 살짝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자 의견, 비저자 의견 틀렸어 라고 하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그럼 여기서부터 누구? 디테일. 그럼 왜 틀렸는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ose who administer the test. 갑자기 학교 시험이 아닌 거죠. 누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are not always the licensed examiners. 근데 우리 안 읽어봐도 거짓말 탐지기가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중간에 플러스 나오죠? 그럼 걔는 문장 삭제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마이너스 써놓고 가면 되죠. 그럼 뭐라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구문이 해석이 잘 안 돼도 다 마이너스, lie detector 이렇게 하고 쑤셔서 넣어서 막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탐지기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뭔가를 예를 들어서 범죄자인데 저기 살인자냐 아닌자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짓말 탐지기 시행하는 사람이 라이선스도 없어요. reliability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 그래서 항상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이걸 어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let alone 하는 거는 뭐뭇은 고사하고라는 요거 let alone 뭐뭇은 고사하고라는 건 뒤에가 번역일 따름이고 뒤에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qualified expert 즉 능력이 되는 전문가 이런 건 고사하고 그것도 아니고 X고 그래서 나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furthermore 나왔어요. 그 furthermore 더구나 게다가는 번역일 따름이고 여기가 이제 몇 번이에요? 2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번. 더군다나 그럼 여기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시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행하는 사람이 마이너스다 삐꾸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many subjects react to a lie detector test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subject는 국민이라는 뜻도 있고 주제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실험에서 나오면 피시험자 즉 저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피시험자. 그 많은 피시험자들이 그럼 여기는 시행자 입장이 아니라 이제 subject 피시험자 입장에서 lie detector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 in unsteady 역시 마이너스인 거죠. unsteady.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제너럴하죠. 글이라는 건 G에서 S로. 그래서 따라서 their bodies behave as if they were lying even when telling the truth. 우리가 이제 얼마나 소심하냐 대범하냐에 따라서 보세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마치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몸이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좀 소심이에요. 그러면 난 살인은 안 했어. 근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와갖고 내 거에다가 뭐 이렇게 몸에다가 다 붙여놓고 거짓말 아닌지만 한대요. 그럼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덜덜덜덜 떠니까 심박수도 올라갈 테고 땀도 막 날 테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너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시험자 입장에서 진실을 말하는데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내 몸이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대조적으로 Some people are smart enough to use relaxation techniques to remain calm when they are actually telling a string of lies. When they are actually telling a string of lies. 그래서 1년에 거짓말을 쭉 해. 근데 사람이 좀 배짱이 두둑해. 그러면 땀도 안 나. 맥박수도 막 더 빨라지지도 않아. 똑같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캄하게 안정적으로 남아있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이완요법, 이완 기술 같은 것을 사용할 만큼 충분히 영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 실험 결과와 이게 거짓말 탐지기의 반응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몇 개 나왔나요? 2개. 나열됐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To begin with, furthermor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스탠다드한 건 메인 아이들을 얘기하고 for example, for instance하고 detail 이거이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제 DEM 구조가 누구였어요? 원인과 결과의 우리 패턴으로도 얘기하고 여기는 어떤 논리 구조인 거예요? 비저자 의견, 역접에 연결하고 저자 의견, D 요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게 나오면 하늘에다 땡큐 올해 우리 게리지 영어 시험 내가 10초 만에 끝내주라고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고 빨랑 가서 답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 번만 정돈해 봅시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기 폭탄이 분홍이로 빵 터진 거 People are accustomed to thinking of 뭐시기 나왔어요? 가장 쉬운 단어는 many people think that. 다른 단어로 하면 general view, common view 이런 거 다 뭐예요? 비저자 의견. 그럼 비저자 의견이 나왔을 때 지문의 구조는 어떻게 된다? 비저자 의견, 역접에 연결하고 비저자 의견 틀렸어? 저자 의견. 그리고 디테일 연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조로 빵빵 한번 터뜨려 볼까요? 비저자 의견 읽어보세요. People are accustomed to think of 뭐뭐뭐. 그죠? 그래서 저자 의견을 얘기하기 위한 역접의 그분 누구 나왔어요? However, in fact. 나 디테일 시작이야. For example, 친구가 누구로 나왔어요? To begin with. 얘를 디테일로 본 것은 무엇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나열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체 물어보는데 나열이 시작된다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디테일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2개 나열됐어요. 누구로 나왔어요? To begin with, furthermore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게 이제 익숙해지시면 비저자? 그럼 바로 가서 lie detector 마이너스 이렇게 답 찾으시고 가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요거 그대로 들고 가서 봅시다.
여기 two types of criminal 보자마자 범죄자 나왔어 안 나왔어요? criminal 안 나왔어요. 언급 X 우선 X. 그 다음에 이번에 errors 무슨 표시? 마이너스 표시. 그죠? 그 다음에 lie detector 뭐? 토픽. 그럼 토픽에 관한 마이너스 2번이 답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How to frustrate lie detector examiner. 우리 lie detector examiner. 그러면 lie detector를 우리 관찰하는 사람들 우리 여기에서 lie detector를 administer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피지배자들 이런 거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디테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frustrate는 좌절시키다예요. 어떻게 좌절시켜야 되나 이런 거 안 나왔죠. 그죠? 언급 X, 디테일 모두 다 걸리는 오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심쿵하시죠. 볼까요? The fallacy of human assumption. 인간 추정의 오류. 막 저 3,000m까지 쭉 내려왔다 오시죠. 근데 우리 전체에 물어보는 거에 1번 오답이 뭐였나요? 그렇죠. 토픽 X 오답. 우리 토픽 단어가 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lie detector 들어가야 돼요. 방향은 마이너스였어요. 여기 lie detector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assumption이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들한테 출제자가 생각하기에 assume이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꿔서 막 심쿵 어려워 보이는 멋진 단어인 fallacy 이런 거 써놓으면 좋은 말씀, 어려운 말씀, 단어들이 헛소리 오답이라고 제가 명칭을 이렇게 붙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헛소리 써놓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오답 전체 물어보는 거에 1번이 토픽 X잖아요. 그 다음에 디테일 오답, 잘못 언급, 언급 X, 방향 오답,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였어요? 단어 트릭, 헛소리 오답. 단어 트릭, 헛소리 오답. 근데 1번하고 6번은 친구예요. 보통 우리 요 단어 트릭, 헛소리 오답을 어떻게 만드냐면 토픽 단어를 제외한 굉장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심쿵할 만한 단어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그걸 assumption으로 본 거죠. 거기에다가 더 심쿵하라고 fallacy, 오류라는 단어를 써놓은 것이고 그래서 요걸 들고 내한테 어려운 말씀, 좋은 말씀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지문을 막 미친 듯이 읽었어요. 뛰쳐내려왔죠. 그죠? 그 다음에 다 까먹었죠. 내려오면서. 이해 다 못하고. 그 다음에 보기 안 가서 이게 이제 맞는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그걸로 내가 혼자 상상하고 바라고 추론해보고 이래갖고 답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정답을 찾는 원칙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갖고 계시지 않으면 내는 분명히 안 그러고 싶은데 지문에 나왔던 디테일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좋은 말씀, 어려운 말씀을 해놓으면 내 손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손이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뭘로 막아줘야 돼요? 정확한 전략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물어보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막 떨려요. 그럼 포스트잇 붙여놨던 걸 생각해보는 거야. 1번 오답이 무엇이었다? 토픽 X. 그럼 토픽이 lie detector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떨지 말고 확 제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 기반이 아닌 반드시 오답 유형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제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6번 질문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우리 구문이랑 문법상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세요. 우리 to begin with 우선에서 부사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those 주어 나왔고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접속사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복수 선행사 복수 동사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administer the task 뭐뭐을 실행하다 목적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복수 주어에 관한 누구 나왔어요? 복수 동사 주어 동사 수일치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are not always 그럼 비동사의 보호자리에 이렇게 licensed examiners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let alone은 뭐뭇은 고사하고의 부사적인 표현일 따름이지 요거 뭐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된다. not이랑 똑같이 해석하셔서 뒤에 x 해버리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질문 통해서 우리 수일치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consequently 접속 부사 그 다음에 their bodies behave 하는 거 행동한다. 그 다음에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부사절 접속사야. 그래서 as if, as though 마치 뭐뭐처럼. 그래서 they were lying 하는 것처럼 even when telling the truth 역시 부사절에서 축약된 분사 구문.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때조차도 lying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앞뒤로 완전 문장 잘 병치됐고요. 그 다음에 3번에 in contrast 우리 전치사구 부사, 그 다음에 some people are smart. 또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우리 여기 보세요. 스마트 하면 똘똘한 형용사예요. 보통 부사는 우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앞에 형용사,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앞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요 enough라는 부사는 독특하게 뒤에 투부정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가서 붙는 어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입에다가 우리 형부, enough, 투동사 해야지. 만약에 enough, smart, to use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입에 형부, enough, 투동사 이렇게 입에 담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완 요법을 사용할 만큼 충분히 우리 영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o remain 남아있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부사절 부사 when they're actually telling us strings of lies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포인트로 1번에 주어 동사, 주어 형용사절 내 동사의 수일치,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형부, enough, 투동사, 어순 요 정도로 우리 문법사항은 지적하고요. 그럼 다시 우리 지문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었어요. 토픽은 뭐에 관한 거?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요? 거짓말 탐지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foolproof다. 아니면 infallible이다. 완벽하다라고 비저자들이 생각하지만 however, in fact 그렇지 않다라고 했고 그거에 관한 디테일로 몇 개가 나왔어요. 여기 운영자의 능력 면에서 그 다음에 자격 면에서 피시험자의 오류 면에서 이렇게 2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구조는 우리 어떤 구조인가요? 그렇죠. 그냥 우리 M, D인데 여기에 D가 앞에 우리 5번 지문은 뭐가 앞에 살짝쿵 D였어요. 에세이의 D로 시작해서 메인 아이디어, 디테일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는 누구로 시작해서 비저자 의견의 D로 시작해서 역접에 연결하고 메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D 요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자면 T 살짝쿵 MD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패턴 면에서 보자면 비저자 역접에 연결하고 저자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저자 역접에 연결하고 저자 그 다음에 디테일로 말을 풀어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을 때 여러분은 땡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땡큐. 그럼 다시 정돈해 볼까요? 우리 메인 아이디어, 디테일 시작하는 for example, for instance 우리 봤고요. 그 다음에 D 갔다가 therefore 친구인 thus 나와서 원인 결과 하고 싶은 말 어디? 결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저자, 저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어디다? 저자 의견. 그 다음에 디테일로 유지되는 요 구조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2개의 지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문제를 내가 시간 안에 만점 받을 수 있는 테크닉들을 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도 복습 잘 하시고 다음번에 우리 7번, 8번 문장 또 오실 때 복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읽으실 때 어떻게 토픽을 찾아보려고 토픽에 관한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로 연결해서 잘 예습해 갖고 오도록 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